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쉽게 탁 이렇게 쓰시면 돼요 라고 설명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제법 복잡한 고객 만족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쓰시려면은 좀 귀찮아요. 이거를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근데 제대로 써먹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고 또 큰 제법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먼저 환자 등록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사실 덴트앱에서 접수된 환자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으면 너무너무 편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덴트앱에 접수된 환자분들을 똑같이 여기다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101111. 자, 등록을 했어요. 이제 이 등록한 환자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라고 볼게요. 첫 번째로 담당자를 연결할 수 있어요. 담당자 연결을 할 건데, 여기는 이제 담당자 연결을 하면은 우리 치과에서 봤던 환자들이 쭈루룩 보이기 때문에 담당자 연결해서 보이는 화면은 제가 모자이크를 잘 할 줄 몰라서 삭제하고 넘어갈 거예요. 어쨌든 담당자 연결을 하면은 선택이라는 표시가 떠요. 그래서 그 선택을 누르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오늘 볼 환자분들의 담당 원장과 담당 위생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담당 원장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석준을 누르면은 제 사진이 뜹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담당 위생사를 누르면은 여기에 똑같이 선생님 사진이 떠요. 근데 제가 일단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거는 등록하지 않을 건데, 저희 치과에서는 화면에 덴트앱을 띄워놓지 않고요, 파노라마 사진도 띄워놓지 않고요, 이걸 띄워놔요. 그래서 여기에 문석준님의 담당자 리스트, 문석준 여기는 환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누구 아무개님의 담당자, 오늘의 원장, 오늘의 위생사가 떠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치과에서도 잘 하지 않는 의료진을 소개하는 치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봐주실 원장님은 문석준 원장님이시고 저는 진료를 담당할 누구누구 위생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분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훨씬 신뢰감 있다고 느껴지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진료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진료 시작 시간이 뜨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진료 이제 막 프랩하고 폰 뜨고 했다가 끝났다 하고 진료 종료를 눌러요. 그러면은 진료에 소요된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데이터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문석준 원장은 오늘 0분의 진료를 더한 거고, 또 누구누구 아무개 위생사도 0분의 진료를 더한 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 고객 만족도 조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는, 이거는 어떤 QR코드가 있고, QR코드를 스캔하시면은 환자분한테 요 칸이 떠요. 환자분들이 본인의 생년월일이랑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오늘 진료가 어떠셨나요? 라는 칸이 떠요. 그래서 오늘은 문석준 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스러워요, 좋았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환자분들이 고객만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원장만 등록해놔서 원장에 대한 평가가 나온 거지, 위생사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문항 관리도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마음대로 편집해서 원장에 대한 문항, 선생님에 대한 문항,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석준 원장은 어땠나, 누적 환자를 이만큼 받고 누적 진료 시간을 두고 평균 진료 시간이 25분 받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관리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강력한 게, 이게 쌓이다 보면은 선생님별로 진료를 몇 명을 받는지, 총 몇 분을 받는지, 평균적으로 진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강력한 기능인 게, 원장별로 혹은 선생님별로 진료를 몇 명을 받는지, 누적 진료 시간이 몇 분이 되는지, 평균 진료 시간이 몇 분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누가 일을 덜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데이터로 좀 드러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평가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추후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데이터가 모두가 이 시작과 종료를 누르지는 않거든요. 까먹고, 우리 택시기 이턱이랑 똑같아요. 이거를 까먹고 못 누른 경우도 많은데, 뭐가 됐건 어쨌든 누른 데이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유의미한 어떤 값들을 도출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강력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영상이 길어지니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